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어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실제 사례 두 번째 이야기와 뺑소니 조사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와의 교통사고 시 아이가 도망갔다고 그냥 오시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사례와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사례 말씀드렸고요. 비접촉사고 시에도 나와 상관없는 사고라 생각돼도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 상대방이 무섭게 구러 위협을 느껴도 그냥 오시면 뺑소니로 몰린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사례는 상대방 과실이 100%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내 과실은 없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확실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크게 망가지지 않아 급한 볼일이 있어 가던 중이라 연락처만 받아서 그냥 왔는데 갑자기 뺑소니 신고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다친 사람을 먼저 구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게 되더라도 상대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시어 승낙을 받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가만히 서 있는 내 차를 들이받고 넘어졌는데 내 차를 보니 망가진 것이 없고 바쁜 일도 있고 해서 그냥 왔다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 의무 및 사고 신고 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80도 3320 90도 978. 다섯 번째,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지는 않고 있었는데 뺑소니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경꾼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9도 3781. 여섯 번째, 지나가던 사람이 내 차를 팔로 쳤는데 내가 뺑소니라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입니다. 골목이나 행인이 많은 곳을 지나다 보면 누군가 팔로 내 차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창문을 열고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이거 뭐야? 하고 그냥 왔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목치기죠. 이때도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경찰을 불러 확실하게 하고 자리를 떠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인데 뺑소니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여서 서로 잘잘못을 다투던 중 화도 나고 바쁜 일이 있어 그냥 왔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어 신고를 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들어눕는 습성 때문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피해자를 병원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뺑소니로 몰린 경우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오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왔거나 보험 접수를 깜박하여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야간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 부딪힌 줄 알았는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섭더라도 꼭 내려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길가에 누워있던 술에 취한 사람을 치고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심한 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도주를 했다가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 꼭 내려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까지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난 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뺑소니를 면하기는 힘듭니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3도 2400. 지금까지 1위편을 통하여 우리 운전자분들이 자칫 실수로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고 모두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하고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하였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운전을 하시어 이러한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연락 주세요. 경찰 조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희 면허닷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뺑소니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운전자 분들께서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